안녕하세요. AP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곳 대전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대전시 지하철 중앙로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대전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도보 11분 거리, 그리고 KTX 대전역까지 불과 3km 내에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이곳 대전시 중앙로역 주변에는 중앙로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영업시설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물건 또한 이곳에서 아주 근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또한 풍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총 17곳을 가지고 있는데 원룸, 1.5룸, 2룸, 3룸 다양한 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풍부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경매 물건 보면 서울시의 경우 보통 토지 면적이 45평에서 50평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 다중주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의 경우 토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면 100평 전후의 그런 물건들이 대다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경매 물건 또한 토지 면적이 97평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주차장과 전용 면적 또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실 없이 꽉 채워진 상태고, 만약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9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유튜브에 소개된 물건들을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 물건을 믿고 낙찰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낙찰받았을 때 정말 풍부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인지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그 물건이 있는 지리적 위치, 그리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과연 나한테 적합한 물건인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보유수, 그리고 취득세 등과 같은 세금 정보, 그 다음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자산, 그리고 부채 정도, 그리고 그 물건에 낙찰 받았을 때 대출 가능 여부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물건 고르는데 난감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나 평생 모은 돈으로 든든한 월급 통장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 고민은 크실 건데요. 저희 AP옥션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AP옥션의 상담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경매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좋은 물건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언제든 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44번입니다. 소재지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77-6번지. 감정 가격은 14억 9,940만 5천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70%인 10억 4,958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가는 최저 입찰 금액의 10%인 1억 495만 8,4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96.8평, 건물 면적 199.1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대전 유성신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9년 7월 8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19년 7월 8일 다진 MPL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원래 채권은 대전 유성신협의 근저당권인데 다진 MPL 대부가 MPL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임차권 5건, 질권 1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채권 최고액은 8억 4천만 원이고 임차권 설정 금액은 3억 6천5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매 취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본건은 현재 총 4층 건물로 건폐율만 74.08%, 용적률은 205.71%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서 3층은 각 6가구, 그리고 4층은 5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으로 총 1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건물 내부 외부 다 살펴봤는데 전혀 위반 사항 없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옥내 열대 5개 한 대로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주차장과 계단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5.02평, 2층 다가구 주택 64.87평, 원룸 2개호, 1.5룸 2개호, 투룸 2개호, 총 6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다가구 주택 64.87평, 원룸 2개호, 1.5룸 2개호, 투룸 2개호 해서 총 6가구입니다. 4층은 다가구 주택 64.36평, 원룸 2개호, 1.5룸 2개호, 3룸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건물은 원룸 6개호, 1.5룸 6개호, 투룸 4개호, 3룸 1개호로 구성되어 있어 총 1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실별 전용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과 3층은 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호 라인 15.2평, 2호 라인 15.2평, 3호 라인 6.5평, 4호 라인 9.3평, 5호 라인 6.5평, 6호 라인 6.3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층은 1호 라인 30.4평, 2호 라인 6.5평, 3호 라인 9.3평, 4호 라인 6.5평, 5호 라인 6.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7월 8일 다진 MPL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임차인 모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205호, 303호, 404호 총 3가구입니다. 본건의 총 호실은 17개 호실인데 임차인 모두 공실 없이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임차인의 총 보증금이 무려 17억 원입니다. 무려 감정 가격보다도 임차인의 총 보증금이 높은 상태인데 너무나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인 2019년 7월 8일 기준 대전시의 경우 임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203호, 206호, 303호, 306호, 402호, 405호 총 6가구입니다. 대다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도 저항이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모습 볼게요. 굉장히 이 땅 토지 면적이 96.8평이거든요. 굉장히 토지 면적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분이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고 건물 외부를 보면은 전체가 드라이비트로 마감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1층과 2층은 좀 어두운 쪽, 그 다음 3, 4층은 좀 밝은 톤, 투톤 느낌으로 건물 외벽을 마무리 졌는데 이제 2019년 산인데 전혀 건물 외벽 상태에서 봐도 시간이 흐른 것 같고 새 건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차 대수는 총 11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잘 잡고 있고 건물 안쪽에 전기 단자함이 보이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계량기가 원래 총 17대와 공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 한 세대가 계량기 자체가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404호가 전기 계량기 차단되어 있고 나머지 세대는 차단된 세대는 없네요.
건물 우측에 분리수거함 통으로 되어 있고 약간 좀 지저분하게는 좀 쓰레기들이 보이네요. 자, 건물 뒤편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가 보입니다. 401호, 303호, 403호, 205호, 404호 총 좀 5개의 세대가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된다는 뜻은 거주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이는 현관문이고요. 현관문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면에 우편함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들이 꽂혀 있는 세대가 보이는데, 자, 205호, 303호, 그다음에 403호, 404호 여기 4세대 우편물이 많이 꽂아 있는데, 방금 보셨듯이 도시가스에 공급 제한된 세대들이 있었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겨울 날씨여서 좀 건물 안에 차가운 기운은 드는데, 자, 여기는 다가구 주택인데 보통 대전시 물건은 거의 지하층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토지 면적 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지하층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건물 왼쪽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본건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뜻은 굉장히 임차인들 맞추는 데 큰 문제가 없겠죠. 엘리베이터는 8인승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훌륭한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뜻은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라는 뜻이니까요. 대전시는 주택관리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지금 미땡땡 주택관리업체가 주택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달까지 다 청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지서가 보이고, 자, 이 건물은 현재 SKT 공청 설치 빌딩이라는 그런 표지판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SKT 어떤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계단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는 현관문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유수검지 장치실이 보이네요. 자, 이 건물은 4층 건물인데 보통 이런 4층짜리 건물에서는 다른 다가구주택 보면은 유수검지 장치실이 거의 없는데 이 건물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유수검지 장치실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른 층에도 한번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건물은 4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높은 건물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만은 오늘은 저희가 1층에서 차분히 한번 4층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벽면 상태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밑에는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상단 부분은 페인트 칠해서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6호까지 총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은 15.2평, 2호 라인 15.2평, 3호 라인 6.5평, 4호 라인 9.3평, 5호 라인 6.5평, 6호 라인 6.3평. 굉장히 사이즈가 큰 편이죠. 그래서 6.5평과 15.2평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5호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별로 전부 다 수도 계량기 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그 수도 요금 다 각 세대별로 각각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1층에서도 보였었는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층별로.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유수 검지 장치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건물 들어오자마자 이걸 보고 착 드는 첫 느낌은 이 물건은 어떤 서방 설비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안전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쓴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수검지 장치실 문이 잠겨 있어서 볼 수는 없는데 어떤 용도로 이용하냐면 여기에 그 전층에 어떤 수도관이 다 흘러갈 것이고 여기에 각 세대의 공급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밸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싱크대에 누수가 생겼다 아니면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그 세대의 물 공급을 제한하고 있을 때 이 유수검지 장치시에서 보통 공급 제한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301호에서 306호까지 총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용 면적도 2층과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호 라인 15.2평, 2호 라인 15.2평, 3호 라인 6.5평, 4호 라인 9.3평, 5호 라인 6.5평, 6호 라인 6.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프링쿨러 수동 조작함이 4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도 계량기 함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다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3호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되어 있고 이 호수에 도시가스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단 폭은 적당히 넓지도 좁지도 않고 나름대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 자, 다음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401호에서 4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은 30.4평, 2호 라인 6.5평, 3호 라인 9.3평, 4호 라인 6.5평, 5호 라인 6.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 401호는 3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면서 이 건물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 401호에서 거주하시면서 전체 건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밑에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 확인했잖아요. 이 401호, 403호, 404호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여 있는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거 다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함이 있고요. 복도에도 이렇게 외부 창에 쭉 넓게 다 되어 있는데 겨울 날씨라 그렇게 햇빛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상쾌한 느낌은 드네요. 유수 검지 장치실. 제가 1층에서 4층까지 올라왔는데 전혀 쓰레기 같은 거 눈에 띄지 않고, 물론 택배 물건들은 좀 와 있는데 건물 내부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자, 다음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옥상 밖에 나가기 직전 상태인데 갑자기 눈에 띄는 게 2개의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 별도의 어떤 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말 꼭 사람이 살만한 그런 현관문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여기는 사람 거주하는 그런 룸이 아니고 저희가 쭉 올라오면서 유수 검지 장치 봤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아마 창고처럼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 옥상 외부 나가 보면은 아마 유수 장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유수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이런 건물이 좀 특이했던 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보통 이런 7층, 8층 건물은 수압이 약해서 그 옥상이라든가 중간 정도에 다 각 층에 유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유수 장치가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 가지 옥상에 하자가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유수장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이 좀 장시간에 좀 흘렀나 봐요. 옥상 바닥 상태가 들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옥상 방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보통 우리가 옥상 방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도, 중도, 상도를 합니다. 보통 하도를 제일 먼저 바르는데 하도의 미세한 모래 틈에 하도액을 부름으로써 거기에 기본적으로 방수 시설이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상도 부분인데, 상도라는 것은 하도가 태양에 노출되게 되면은 부식이 돼서 그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상도를 이렇게 바르는데 이 자국은 상도가 들뜬 자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낙찰받고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여기는 별도로 상도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수를 봤더니
총 18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7개 호실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401호가 주인 세대의 3룸인데 401호에 에어컨이 2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상도 부분에 약간 미세한 크랙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 크게 누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나중에 집 관리하면서 누수가 된다라면은, 자, 이런 부분들만 전체 방수하는 게 아니고 부분 방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가구 주택들 보면은 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앙로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따라서 건폐율만 해도 보통 다른 건물들은 다 60% 미만, 50% 후반대의 그런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무려 건폐율만 74%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층에서 옥상까지 다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건물 보면 내부도 투톤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 왠지 가신축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시설 훌륭하고, 그다음 벽면 타일 파손된 흔적을 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물건 굉장히 우리 구독자분들 오신다라면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층에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도 관리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쓴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물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대전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도보 11분 거리 내에 있다는 거. 11분 거리는 충분히 임차인들이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거리이고 또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도 크게 뭐 문제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뒤에 파출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뭐 충분히 거주하는데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11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이면 도로에 충분히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원룸, 1.5룸, 2룸, 3룸으로 각종 다양한 평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4층에 401호는 주인 세대 굉장히 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건물에 거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분한테는 딱 맞춤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다는 거. 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각 층별로 임대 수익을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아주 매력을 가진 거거든요. 서울시에는 이런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 찾기 어려운데 대전시에서는 이런 엘리베이터 있는 물건이 간혹 나오니까 자, 가끔 대전시 물건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영상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뭐 크게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 이 건물의 일조량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대전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좀 높게 되어 있고 뒤편으로도 뭐 크게 일조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 이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 건물은 2019년산이에요. 이제 뭐 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단 외관이라든가 내부 모습 봤을 때 전혀 오래된 느낌 전혀 들지가 않고 또 주택관리업체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19년산이라 하지만은 정말 신축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원룸, 1.5룸, 2룸, 3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수익률 판단하기에는 원룸은 약 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5룸은 45만 원, 그다음 2룸 60만 원, 3룸 12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합계 월 870에서 900만 원 정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 에이페오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신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